자기 조직하는 우주 에릭이 얀치 초요동에서 탄생한 하나의 패러다임. 우리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불에 삼켜진다. 자기 갱신의 시기 1960년대 중엽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이 20세기 역사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전통적 사회 정치 구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처음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인간 생활의 속박에 대항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발전하여 새로운 구조들을 발견하려는 욕구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 공통되는 요소라면 자기 결정과 자기 조직, 구조들의 개방성, 진화의 자유에 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언론 자유의 요구는 1964년에서 65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불을 당긴 불꽃에 지나지 않았다. 뒤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 세계적으로 인간 및 사회의 모든 관심사를 포용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대학의 경직성과 현실로부터의 소외 현상에 대항하여 사회 재편을 요구했다. 많은 정부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프랑스와 체코는 역사적인 해 68년의 위기를 맞았다. 동시에 중국의 문화혁명은 경직화하던 구조들을 해체했으며 이러한 자기 조직의 역할을 환영한 정치가는 모택동 뿐이었다. 폭풍이 끝난 뒤 외형상 기존 구조들은 남아 있었지만 세계는 달라졌다. 정신 및 영적 구조들이 변화했다.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권력 정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갔다. 베트남뿐 아니라 결정적 패배를 감수해야 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독재 체제가 사라지고 말았다. 워터게이트마저 도의적 갱신의 결과가 아니었던가. 민권 문제가 미국의 북락 현상을 일으켰고 오래지 않아 아프리카와 중동에 파문이 밀려갔다. 인권에 관한 국제적 토의가 촉진되었다. 헬싱키 회의는 동유럽 독재 체제에 부메랑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방적으로 고도산업 국가에 유리했던 얼어붙은 세계 무역 구조들이 1973년의 석유 위기로 역사상 최초의 부분적이나마 타격을 받았으며 이 영역에서 심오한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었다. 소용돌이치던 한 시기의 정치-경제 상황들이 아직도 눈에 띄는 가장 뚜렷한 결과이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인간과 환경,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주변 인간들로 이루어진 환경까지도 인간과 환경과의 개별적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인간의식의 강렬한 경향이 생겼다. 정치-경제적 변동이 인간 생활 체계의 거시적 측면을 대표한다면 환경과의 관계는 미시적 관계를 가리킨다. 자연과의 불가분의 통일성 그리고 인간 존재를 자연의 통합된 한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환경보호라는 개념들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조화되지 않은 경제적 개념들에 못지않은 지위를 확보해야 했다. 폐기 일방의 직선형 과정들 대신 재순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기술의 영향에 대항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라는 정신이 등장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었다. 기술 발전이란 막아서는 안 될 한 국면이 아니고 인간 정신의 산물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간에 이룩한 위대한 기술적 승리는 정확성으로 계획되고 집행된 인간의 달 착륙이 아니라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초음속 민간 여객기 제작 계획을 철회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자세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미래의 명시적 관심이 거둔 성공이었다. 미래의 가능성들이라는 개념을 가진 주베넬과 규범적 예측 개념의 주인공 가보에 의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졌다.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 목표 설정의 직선적 성격이 무너졌다. 일부 자기조직, 자연계의 역학, 자기조직, 셀프 오가니제이션은 생물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출현을 밑받침하는 역동적 원리다. 그러나 자기조직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만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물리적 실제 안에서 구분될 수 있는 두 종류의 구조 중 하나를 성격 지우는 것으로서 평형상태의 구조와는 다른 산일 구조인 것이다. 디시퍼티브 스트럭처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조직 역학은 생물과 무생물계 사이의 고리를 이룬다. 생명은 생명이 없는 물리적 실제 위의 얄팍한 상부 구조, 슈퍼스트럭처가 아니라 우주 역학의 내재적 원리로 나타난다. 화학적 반응 체계들의 산일 구조 안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로서의 자기조직을 연구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와 동일한 조건들이 한층 복잡한 단계 개방성 고도의 비평형과 요동의 내적인 강화에서 다시 나타나며 이들이 지극히 단순하게 여기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본서는 일리아 프리고진과 그의 학파가 1차적으로 발전시킨 그대로의 산일 구조 이론을 논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1. 거시적 질서, 환원론을 극복하는 길.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들은 수도꼭지를 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고 있다. 처음에 물줄기는 완전히 둥근 모양으로 투명하게 뻗어나온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측류라 부른다. 그러나 그 꼭지를 더 열어 수압을 증가시키면 이 형상은 갑자기 변한다. 그 물줄기는 가닥을 이루고 근육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구조를 보인다. 이것이 난류, 터블런트 플로우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 그 꼭지를 더 넓게 열어놓는다면 그 모양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구조로 전환한다. 거의 멈춰 있는 듯한 아름다운 규칙성은 파괴되고 무질서가 지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겉모양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보다 높은 질서가 지배하는 것은 난류에서다. 측류에서는 각계 물 분자들의 운동이 임의적 통계 법칙을 따르는데 반해 난류는 그들을 강력한 물줄기로 뭉침으로써 통류, through flow를 증가시키는 전체적 효과를 가져온다. 성장의 한계들, limits to growth는 역학 구조의 진화에 의해 극복된다. 그들은 새로운 구조의 넓어진 한계들로 다시 나타난다. 유체역학 분야에서 다른 예를 보면 거시적 질서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입증해 준다. 온도가 낮고 큰 밑바닥이 평평하며 거대한 남비를 밑에서 균일하게 가열한다면 규칙적인 육각세포, 이른바 베너르 세포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액체층의 온도가 사실상 균일하며 말을 바꾸어 그 체계는 열역학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남비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열전도를 통해 퍼져나간다. 열전도란 분자들이 열 진동 상태에 들어가서 제자리에
움직이지 않은 채 이웃 분자들과 충돌하여 열 에너지의 일부를 전달하는 기제를 말한다. 그러나 만약 남비 밑바닥이 더 뜨거워지고 액체층의 온도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열 비평형이 늘어난다. 어느 일정 기울기에 이르면 대류, 컨벡션이 시작된다.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 열이 전달된다. 처음에는 작은 대류가 환경에 의해 억제된다. 그러나 임계온도 기울기를 넘어서면 요동이 오히려 강화되며 역학체계가 돌연 전도에서 대류로 바뀐다. 거시적 분자 흐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익히 알고 있는 열역학 원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질서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새로운 거시적 질서가 출현한다. 이는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으로 안정된 거시적 변동으로 이해된다. 이 질서는 베나르 세포에 뚜렷이 나타난다. 분자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구조와 현상은 보다 높은 협동 수준과 일치한다. 여기서는 고도의 비평형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거시적 질서는 우리들의 일상 경험에 있어 중요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논리는 무생물계에도 적용된다. 소용돌이와 모래 언덕에서 별들과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질서 원리들이 나타내고 있는 구조들을 볼 수 있다. 풍부한 형상계는 언제나 이런 미학적 매력을 보여준다. 1973년 사망한 안스 예니의 사진 연구 방법이 사이메틱스라는 용어로 알려지면서 거시적 질서와 연관된 경험적 연구의 시작이 되었다. 물리학은 몇 가지 특정한 현상의 연구에만 스스로 제약해왔으니 넓고 개방적 흥미로운 연구 영역에 비추어 놀랍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적 현상에 관심으로 시작되고 1940년에 발전된 일반 이론 접근 방법이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의 넓은 틀로 나타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물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일관된 체계들이 보다 중요했다. 모든 종류의 유기체들과 생태계들은 일관성 있는 체계들이며 도시 공동체와 사회의 조직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거시적 역학을 검토하면 서양과학을 지배하는 환원론에 부딪히게 된다. 서양과학의 목표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의 설명 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있다. 불확정성의 원리가 아원자적 미시적 수준에서 제일 먼저 형성되었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물리학에 있어서 그 수준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에 대한 관찰자의 충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 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관찰자가 포함되는 현상은 생물계에서 더 명백해진다. 사회 및 심리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는 그 정도가 더 높아진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관찰과 이론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구 대상에 간섭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오직 양자역학이라는 미시적 영역에서만이 물리계와 심령계의 경계면을 그리고 자유의지를 탐구하고 있으니 이상하다. 개별적인 밀입자들의 독립운동 개념들과 원자에게 총체적 체계의 전체론적 형태 사이의 상보성을 컴플리멘타리티를 처음으로 틀지은 사람은 닐스 보어였다. 이런 상보성은 생물학, 사회관계에 언제나 드러나 있었다. 그것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현상들에 대한 새로운 자세가 필요했다. 서양 물리학의 전통적 환원론은 미시계의 단순성이 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공간구조에 관심을 두는 정태적 견해에 바탕을 둔다. 강성 구조는 쉽사리 그 조각으로 해체되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러한 구조는 몇 가지
기초 요소들의 조합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된다. 거시적 성질들, 무게, 안정성, 강도는 그 성분들의 성질과 배열에 의해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체계 안에서는 거시적 모든 성질들이 그 구성 요소들과 그들의 조합으로부터 우러나오지는 않는다. 흔히 거시적 성질들은 정태적 구조들이 아니라 그 체계 내부와 동시에 그 체계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어느 유기체든 그 구성 요소인 세포가 지닌 성질들의 합계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는다. 화학적 작용 체계 안에서는 그 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분자들이 촉매작용을 함으로써 어느 결정적 방법으로 전체의 역동적 체계에 영향을 준다. 사랑에 빠지는 한 인간은 자신이 그 일부가 되는 공동체 생활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고려는 필요의 시스템적 견해가 역동적 전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한 시스템은 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시스템으로 관찰되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한 가지 실내로 사용된 유체 역학적 구조들은 내구성 있는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질적으로 과정 구조들이다. 물리학 연구의 3단계. 그러한 체계 역동적 견해는 물리학을 지배하는 환원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전, 역학, 라플라스나 해밀턴 같은 이름이 그 과정에 등장하는 고전 역학은 입자들의 위치 또는 속도라는 기계학적 용어로 명제들을 기술한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단일 질점들의 궤적 또는 시공선으로 환원된다. A점에서 B점으로 하는 입자 운동은 완전히 역전 가능하다. 19세기에 연력학이 발달함에 따라 입자 집단 전체를 고려하는 거시적 관점이 도입되었다. 연력학은 다수의 분자들의 운동이 가져오는 평균적 효과를 표현하는 온도와 압력 등의 용어로 명제를 지어낸다. 이러한 기술 수준은 과정들, 즉 거시적 가치체계의 변화 질서를 대상으로 한다. 과정들의 질서 그 자체 혹은 그들이 성격 지은 체계 진화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하여 1850년경 처음으로 형태를 갖췄다. 고립된 체계의 이른바 엔트로피는 그 체계가 연력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할 뿐이다. 여기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정량된 에너지의 흐름이나 작업의 형태로 사용될 수 없는 전체 에너지의 일부를 가늠하는 측정치로서의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전 연력학은 평형 체계들 혹은 평형에 가까운 체계들을 다룬다. 환경이 없는 고립된 체계는 특수한 유형의 자기 조직이다. 그것은 평형 상태를 향해 진화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비가역성과 더불어 과정과 역사관념들이 있다. 시간에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방향이 주어진다. 그 체계는 단일 거시적 매개 변수로서의 엔트로피 비례척을 따라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연력학 상태를 거치면서 진화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체계는 체계 성분들 사이에 많은 만남과 교환을 경험하지만 거시적 시각에서는 모든 변화가 전체 체계 안의 자유에너지와 엔트로피 사이의 관계로 압축된다. 연력학에서는 비가역성이 흔히 구조의 파괴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논리는 보편 타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연구와 기술의 제3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단계를 일관된 진화체계들 또는 산일 구조들의 수준이라 부를 수 있다. 산일 구조들은 개방적인 진화에 있어 자연 발생적인 자기 조직의 가장 단순한 사례가 된다.
질서의 근원으로서의 대칭성 파괴. 그 연구의 3단계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닌다. 그들 사이의 전이란 대칭성의 파괴로 성격 지워지기 때문이다. 기계적 단계에서 연력학적 단계로 이행할 때 이런 현상은 분명해진다. 비가역성이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시간 대칭성을 파괴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와 미래 또는 앞과 뒤 사이의 대칭성 파괴는 시간적 질서 혹은 엄격한 의미의 인과율, 코잘리티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연력학의 수준에서 그려지는 어느 과정은 균일성과 평형의 방향으로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균일적 출발 조건은 무작위적 변동으로 도입된다. 이 단계에서는 그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정서 원리가 없다. 그러나 연구의 제3수준에서는 진화하는 체계들의 자기 조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서 원리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 대칭성의 파괴를 가져올 연력학적 질서의 불안정이 요청된다. 과거의 물리학자들은 비평형 상태에 있는 흥미로운 물리적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고 믿었다. 연력학적 비평형은 뭔가 새로운 것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일시적 평형의 교란 상태로 보여졌다. 하지만 일리아 프리고진은 30년에 걸친 연구 끝에 바로 다음과 같은 확신에 도달했다. 비평형성은 지금 자연 발생적 구조화 현상을 기술해주는 비가역 과정들의 비선형적 연력학의 기초가 되는 질서 또는 조직의 근원이 될 수 있다. 1967년 이후에 명백히 인식되기에 이른 새로운 정서 원리를 가리켜 요동을 통한 질서, order through fluctuation이라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역학체계에 속한 한 체계의 진화를 기술한다. 이 역학체계는 평형에 접근할 경우 연력학 제3법칙과 모순되는 공간과 시간 질서를 그려준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에 따라 우리들은 연구의 3단계 사이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 환원론과 막연한 반환원론을 극복하고 이제는 물리적 실제의 연구는 그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각 단계에는 뚜렷이 규정된 현상 영역이 배정된다. 다음 2개 장에서 자기조직적 산일 구조들의 역학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 역학은 특정 구조들의 전지구적으로 안정되고 일시적인 존재와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구조론의 진화를 밑받침한다. 이 산일 구조들, 자기갱신, 자발적 구조와 유체 역학 구조들의 자발적 형성을 보여주려고 제1장에서 이용했던 신뢰들은 각각 물의 압력과 액체의 가열을 통해서 에너지 침투가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 나타나는 구조들은 그 체계가 증가하는 에너지와 물질 침투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준다. 그러나 보다 큰 관심의 대상은 환경과의 교환을 통하여 스스로 에너지와 물질의 침투를 유지하는 이들 물리화학 반응 체계들이며 이들은 장시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안정된 구조들의 자기조직을 유발한다. 이 구조들은 좁은 임의의 산일 구조들, 디시패티브 스트럭처들이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엔트로피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엔트로피를 산일시킨다 해서 그렇게 불렸다. 빈번히 인용되는 산일 구조의 본보기는 벨로우소프 자보틴스키 반응이다. 1958년 발견되어 연구를 한 소련인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세륨 이온들이 있는 데에서 취소산염에 의하여 말론산이 산화하는 현상이 들어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동심원 또는 회전형 나선파들이 관찰되고 이들이 간섭 무늬를 이룬다. 이 반응 체계와 아울러 비슷한 반응 체계 내부에서 규칙적인 맥동 현상이 일어나 화학시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화학 반응 체계 안에서 그 같은 구조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데 관해서 글란스도르프와 프리고진의 일반화된 연력학이 정확한 조건들을 규정한다. 거기에는 환경과의 에너지 및 물질 교환에 대한 개방성, 평형에서 거리가 먼 조건들과 반응 연쇄 속의 자기 촉매, 교차 촉매 단계가 들어있다. 산일 구조들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행태를 보인다. 평형에 가까울 경우에는 질서가 파괴되고 평형에서 멀 때에는 질서가 불안정의 문턱 너머에서 유지되거나 나타난다. 후자 같은 유형의 형태를 일관적 형태라 부른다. 하지만 이 엔트로피는 체계 안에 축적되지 않고 환경과의 계속적인 에너지 교환의 일부를 이룬다. 어느 산일 구조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주어진 순간의 체계의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엔트로피의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엔트로피 산출 비율과 환경과의 교환, 다시 말하면 에너지 침투와 전환의 밀도의 역동성이다. 자유에너지와 새로운 반응 참여 요소들이 도입되는 반면 엔트로피와 반응의 최종 산물들이 배출된다. 에너지와 물질의 환경과의 교환에 힘입어 그 체계는 내적인 비평형을 유지하고 이 비평형은 다시 교환 과정을 유지하게 된다. 평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뒤뚱거리며 나아가야만 꼬꾸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산일 구조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여 일종의 특수한 역학체제를 유지한다. 그것은 자체의 통일과 자기 갱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제프리 추가 버클리에서 창시했으며 부스트랩 모델이라 불리기도 하는 원자 입자의 새로운 이론과 흡사하다. 그것은 순수한 과정사고 프로세스 띵킹에 바탕을 두었다. 강입자 하드론을 과정들의 상호작용으로 나오는 잠정적인 안정 상태로 보았다. 하드론은 스스로 다른 입자로 전원할 수 있고 다른 입자들의 변형을 도와준다. 그들은 복합적 입자들, 다른 입자들의 구성체 또는 결합력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전개되는 과정 연쇄들과 그 결과로서의 과정의 그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들 규칙은 하나의 기본 원리인 자기 일관성, 셀프 컨시스턴시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요동을 통한 질서, 체계 진화, 진화적 피드백. 연력각 질서 너머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산일 구조는 역동적 발전의 끝이 아니다.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이 유지되고 일어나는 요동들이 주어진 역동적 체계의 틀 안에 흡수되는 한 그 구조는 안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비평형 체계의 구조도 그 자체만으로는 안정될 수 없다. 요동이 임계 규모를 넘어설 때면 어떤 구조라도 새로운 체계로 몰려갈 수 있다. 이것은 그 체계의 역학적 존재의 질적 변화와 상응한다. 새로운 역동적 체제로의 이행은 엔트로피 생산 능력을 갱신하게 되며 이 과정을 넓은 의미의 생명으로 볼 수 있다. 생명은 진행하는 것이다. 요동이란 플럭추에이션이란 농도 또는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의 요동이 아니라 동력학적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제 메커니즘의 요동이다. 그와 같은 요동은 외부로부터 다소 임의적으로 그 체계를 치는데 이를테면 새로운 반응 요인을 추가하거나 옛 반응 체계의 양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 안에서 정의 피드백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진화적 피드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화학 반응 체계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물질 형성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그 동력 원리들이 수정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비선형성이 도입되는 것과 같다. 산일구조 이론의 진화적 체계의 대안이 되는 기술, 데스크립션, 그리고 르네통이 개발하여 위상적 접근 방법을 따르는 파국이론, 카타스트로프 시어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면이 있다. 로스 애슈비가 개발한 오래된 개념, 극초안정, 울트라 스테빌리티는 어느 체계가 단계적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평형에 도달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진화적 피드백과 달리 체계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상호작용이 종결되기에 이른다. 체계의 자기조직, 다시 말해 그 체계들을 새로운 구조로 재구성하는 자발적이고 내적인 역학을 그러한 모델들이 서술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산일구조 이론이 비평형 체계 안에서의 요동의 강화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다. 그것은 부분적인 체계의 자기결정이라는 각도에서 형태 생성, 즉 새로운 형태의 출현을 제시한다.